엘리베이터에 떨어진 손수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워들었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나무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가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고 또 누군가와 이어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1장. 바닥에 남겨진 것. 아파트 10층에 살았습니다. 매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단골 카페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를 불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닥 구석에 하얀 천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꽃무늬가 있는 손수건이었습니다. 색이 많이 바랬습니다. 오래 써온 것 같았습니다.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이 부드러웠습니다. 오래 사용한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떨어뜨렸을까요? 방금 탄 사람이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찾고 있을 것입니다.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은빛마을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정원에도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하얀 천이었습니다.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자수였습니다. 파란 꽃이었습니다. 5잎 꽃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오래 사용한 흔적이었습니다. 빨래를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을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쪽지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손수건을 찾으시는 분 연락 주세요. 아래에 제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손수건은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게시판에 쪽지를 붙였습니다. 손수건 사진도 찍어서 함께 붙였습니다. 이제 주인이 연락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장. 너무 닮은 무늬.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수건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수건을 들여다봤습니다. 파란 꽃무늬를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무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었습니다. 똑같은 무늬였습니다. 파란 5잎 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을 늘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파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놓은 자수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수를 잘했습니다. 틈틈이 자수를 놓았습니다. 손수건에도 놓았습니다. 베갯잎에도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수건을 아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손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놀다가 다치면 어머니가 그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줬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아. 그 손수건에는 어머니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비누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안심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으로 갔지만 늦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손수건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쓰던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간직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가끔 꺼내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 꺼내봤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손수건이 어머니 것과 똑같았습니다. 무늬가 같았습니다. 자수 방식도 같았습니다. 색이 바랜 정도도 비슷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것일까요?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 손수건은 집에 있었습니다. 서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닮았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똑같았습니다. 누가 어머니처럼 만든 것일까요? 궁금했습니다. 주인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수건 생각만 났습니다. 어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3장. 주인을 기다리며. 이틀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손수건 주인 찾으신다는 쪽지 보셨나요? 네, 맞아요. 손수건 잃어버리셨어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 손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맞으세요?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제 거예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아, 정말 고마워요. 이걸 잃어버려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괜찮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차를 끓였습니다. 그분은 손수건을 자꾸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찾아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구하신 손수건이에요? 무늬가 특별해서요. 그분이 손수건을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젊었을 때. 직접요? 네. 자수를 배웠거든요. 손수건에 자수 놓는 게 유행이었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제쯤이었어요? 30년도 더 됐어요. 제가 미용사로 일할 때였어요. 미용사였습니다. 어머니가 다니던 미용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은빛마을에서 일하셨어요? 그분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 동네 미용실에 다녔거든요. 30년 전쯤에요. 그래요?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자예요. 그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순자? 김순자님? 네. 아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 순자님 제가 모시던 분이에요. 오래 모셨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를 아세요?
네. 정말 잘 아는 분이에요. 10년 넘게 머리를 해드렸어요. 세상이 좁았습니다. 손수건 주인이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던 미용사였습니다. 4장. 이어진 이야기. 그분의 이름은 박영희였습니다. 30년 전 은빛마을 미용실에서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미용실 단골이었습니다. 영애 씨가 늘 어머니를 맡았습니다. 순자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친절하시고 따뜻하셨어요. 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제가 힘들 때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영애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떤 사정이었어요? 영애 씨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미용실 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정을 알았습니다. 영애 씨를 챙겼습니다. 미용실에 오면 늘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잘하고 계세요. 한 번은 제가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순자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손수건을 주셨어요. 이 손수건을요? 네. 순자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자수를 놓으셔서 주셨어요. 힘들 때 이걸로 눈물 닦으세요. 그러시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손수건이었습니다. 순자님도 똑같은 거 가지고 계셨어요. 똑같은 무늬로 2개를 만드셨대요. 하나는 본인이 쓰시고 하나는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았구나. 그 후로 이 손수건을 늘 가지고 다녔어요. 힘들 때마다 봤어요. 순자님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영애 씨가 손수건을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요즘 순자님을 못 뵈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영애 씨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돌아가셨어요? 네. 심장마비였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영애 씨도 울었습니다. 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자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다면 영희 씨가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요. 몰랐으니까요. 영애 씨가 손수건을 받습니다. 이 손수건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네요. 순자님 딸을 만나게 해줬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순자님 손수건은 어디 있어요? 집에 간직하고 있어요. 어머니 유품이에요.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안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영애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2 손수건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쌍둥이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2개의 손수건이었습니다. 순자님이 이렇게 계시네요. 영애 씨가 손수건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만졌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영애 씨가 기억하는 어머니를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도 말했습니다. 순자님은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영애 씨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정말요? 네. 어머니가 영애 씨를 많이 아꼈어요. 5장. 다시 돌아온 온기. 해가 저물었습니다. 영애 씨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래 방해했네요. 아니에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영애 씨가 손수건을 챙겼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차
찾아주셔서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 이야기 들려주셔서 또 뵈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연락처 주세요. 다음에 또 와도 돼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영애 씨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손수건을 봤습니다. 손을 뻗어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눠줬습니다. 손수건 하나로 위로를 줬습니다. 영애 씨를 힘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손수건은 원래 주인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온기는 잠시 우리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영애 씨와 저를 이어줬습니다. 생각해보니 신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떨어진 손수건 하나가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사람이 남긴 온기는 이렇게 작은 천조각에도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이어집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 영애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 손수건이었습니다. 하얀 천에 파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무늬였습니다.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제가 가지고 하나는 드리려고요. 순자님이 그러셨듯이 영애 씨가 웃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순자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단골 카페에 같이 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도 했습니다. 삶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순자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심어놓은 사랑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영애 씨에게 전해졌고 이제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손수건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손수건 옆에 놓았습니다. 세 개의 손수건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어머니 것, 영희 씨 것, 그리고 제 것. 손수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전해진다는 걸, 작은 물건 하나로도 전해진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어머니가 남긴 온기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를 느끼며 저도 누군가에게 온기를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오늘 바닥에 남겨진 작은 것 하나가 사라진 줄 알았던 온기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떠난 뒤에도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시간을 건너 다시 말을 걸어옵니다. 사람이 남긴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물건에도 깃들어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에는 한때 매일 열고 닫던 자리에서 오래 잊고 있던 얼굴 하나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은빛나무였습니다.